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암기하며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토의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버즈 토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 제가 강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강의를 어제 업로드 못하고 대신에 오늘 어제 올리지 못했던 강의 수만큼 많이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600분 구독자가 지난 엊그제 뭐 제가 300분 혹은 400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600분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또 더 재미있게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강의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 가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려는 거 마저 이제 토익법 마무리하고 빨리 협동학습으로 우리 넘어가야 되니까 토익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토익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협동학습에 비해서, 즉 뒤에서 다룰 직소 모형이나 STAD 혹은 TIA 뭐 혹은 뭐 GI 뭐 다양한 협동학습 모형들에 비해서는 이제 나올 확률이 적을 수 있지만 분명 이 교수학습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이 나올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중이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나와버리면 더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중요한 게 나온 게 좀 덜 중요한 게 나오다 보니까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칠 때 좀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이 버즈 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늘 포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포럼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시대에 도시 광장을 일컫던 포rum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광장? 광장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옛날 로마 시대 포rum에서 유래된 것? 뭔가 자율성이 좀 높은 도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 포rum은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연설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제가 세계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뭐 어느 정도 계급들이 다 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였대요, 포럼이. 그래서 오늘날의 포럼도 자유 토론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포럼은 거의 자유 토론이랑 유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유 토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자가 있고 하지만 또 누가 있냐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토론자들의 발언과 함께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포지엄 형식과 비슷하다. 이 심포지엄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비슷하나 토론자 간 혹은 청중과 토론자 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충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심포지엄을 말씀드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포럼은 무언가 자유토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토의 방법이구나.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유토론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구나. 단, 이 포럼도 뭐가 존재한다? 전문가가 존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유토론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존재한다.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뭐랑 유사하냐면 심포지엄과 유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포지엄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는 심포지엄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럼 핵심 포인트 뭐다? 로마 시대 광장에서 유래한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유토론 형식에 가깝다. 로마, 그다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전문가가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전문가가 있는데 왜 자유토론이냐?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한 명에서 3명 정도의 전문가가 각자 10분에서 20분간 공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분야의 전문가도 한 분 모셨고 혹은 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의학계 이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또, 또 누구 그 사회 심리적인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학 전문가들 한 명씩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전문가가 지금 현재 사태에 문제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공개연설을 진행합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 측 입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각자 중요시 두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일단 공개연설을 한 후 그럼 청중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 있고 청중들이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포럼 같은 방식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각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사태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어떤 전문적 입장을 그 청중들한테 다 들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각자 입장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계약에서 등교 계약으로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등교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관련된 지금 문제에 놓여 있으니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포인트 입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건강이잖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듣는다? 청중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분에서 20분간 공개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한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이 청중들이 이렇게 쭉 뒤에 둘러싸고 있으면 각자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유토론 성격을 강하게 띠냐면 원래 이 청중이 토론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이해되죠? 물론 여러분 TV를 보시면 100분 토론 보면 저는 이 100분 토론 보니까 청중이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건 제한된 시간에서 제한된 그 내용만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100분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의 또 다른 말로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들이 토의를 주도하고 청중들은 어떻게 한다? 패널들 간의 토의 시간이 끝나면 궁금했던 거나 조금 의견사항을 물어보는 정도였다면 이 포럼은 뭐냐면 일단 10분 동안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청중과 혹은 패널과 이 전문가 패널 혹은 패널과 청중 간의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속성이 강한 게 바로 포럼입니다. 그 이름은 왜 포럼이다? 로마 시대 광명 포rum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포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여러분. 그러면 보시면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토의가 진행된다. 물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교환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론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일어난다고. 왜 어떻게? 토론자들의 발언과 함께 질문이 이어진다면서 비슷하나? 여기 잠시만요. 중요한 거는 제가 포인트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 있죠. 토론자 간 혹은 청중과 토론자 간. 그러니까 토론자라고 하는 게 전문가를 의미하겠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 교환이 일어나고 전문가와 청중끼리도 ABC를 전문가로 보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 간에도 의견 교환이 일어나고 전문가와 청중 간에도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심포지엄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다. 토론자 간, 청중 간에 어찌됐든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청중이 직접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역동적인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청중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 토의라고 하든지 심포지엄이라고 하든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청중의 토론 참여도가 가장 높은 토론 방법이 바로 포럼입니다. 알겠죠? 포럼은 뭐다? 청중이 토론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토론 방법이다. 그래서 청중이 역동적으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진행하면 학급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뭔가 잘할 것 같은 애들 한 3-4명 뽑아서 전문가 시켜서 말하고 나머지는 청중시키면서 자유롭게 의견하는 수업 현장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집단의 의견 수렴이라는 데도 효과적이다. 청중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집단 의견 수렴이라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겠죠. 물론 패널 전문가들이 어떠한 하나의 집단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중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다 개개별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의견을 조율하니까 뭔가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데 그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견이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청중이 토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역동적으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참여자가 다수이다 보니 산만해질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반 전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때
사회자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충분히 산만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포럼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토의가 무의미해진다. 모든 청중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주제가 선정되지 않으면 이 포럼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포럼이라고 하는 건 청중이 자유롭게 의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토론 과정에 토론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토의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토의 주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토의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럼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매우 그때 교육학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다뤄도 배워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산만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그 토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고 장점은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어떻게 청중이 직접적으로 토의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간다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단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자, 그럼 다음은 뭐죠? 심포지엄이 바로 나오네요.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리스어의 심포시아, 함께 술을 마시다라는 심포지아에서 유래된 말이고 심포지온에서 라틴어의 심포지엄으로 이렇게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술을 마신다. 그래서 함께 뭔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토론한다 이런 데서 전해진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포지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자, 즉 이걸 대표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각자의 다른 입장을 강연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참가자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아까 포럼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ABC라는 전문가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청중들이 여기 나와 쭉 앉아있다고 칩시다. 근데 포럼의 핵심은 뭐냐면 ABC가 자기 입장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교 측 입장,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입장,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을 관리한 그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만했으면 바라겠죠. 그 전문가들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청중들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해야 되냐 이렇게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전문가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청중 입장도 들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날짜를 언제까지 연장하거나 아니면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포럼입니다. 이해되죠? 우리 청중은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서는 뭐 소상공인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포지엄은 뭐냐면 ABC가 10분, 20분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맡은 강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자, 학교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고3부터 해서 이제 입시 유예돼서 우리 1년 유급해야 됩니다 하면서 쭉 자기 의견 PPT로 발표합니다. 그 넘어갑니다. B가 얘기합니다. 질본에서.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풀면 안 된다. 풀다가 지금 다른 나라 봐라. 큰일 난다 하고 막 자료 가져와서 이제 이제 발표하고 C도 발표하죠. 발표 다 하고 A와 B와 C 전문가 간의 의견 교환 일체 없습니다. 자, 학교 측 관리자가 질본 관리자한테 질문합니다. 당신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의견만 제시해 줍니다. 자, 나는 이런 입장이야. 청중들 잘 봐. 알았지? 자, B가 또 얘기합니다. 자,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자, 이해해. C 이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의견만 개진하는 겁니다. 그럼 청중들이 그걸 그냥 앉아서 쭉 보는 거예요. 그냥 발표하는 걸 한마디로. 발표 듣는 겁니다. 발표 듣고 단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조금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 주어집니다. 근데 발표를 쭉 듣다가 ABC를 듣고 청중이 조금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청중들이 질문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데 그거는 어떤 질문의 속성이 강한 것이지
뭔가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의견 교환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A 입장을 따르겠다, B 입장을 따르겠다, C 입장을 따르겠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심포지엄이에요. 이해되죠? 전문가가 있고 청중이 있다는 측면은 포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포론은 전문가끼리도 의견 교환이 있고 청중과도 의견 교환이 있다고 치지만 죄송합니다. 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끼리도 의견 교환이 없고 청중과 전문가끼리 의견 교환이 있긴 있지만 단순히 질문하는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의 정도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대표자, 전문가들이 각자 입장에서 강연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참가자가 질문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의견 정도 진술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의견을 진술하되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심포지엄을 도대체 왜 하냐? 여러분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토의냐 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뭐냐? 일단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 사고방식을 능률적으로 제시하고 이해를 돈독히 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적합해요. 무언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심포지엄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일단 그 주제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진행해야 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그게 내 의견을 말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그 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 전문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깊게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 깊이 있는 이해를 다루는 토의 방법이죠. 질문을 마지막에 또 마치고 모르는 거 질문하니까 뭐 수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제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이 A, B, C가 나와서 그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3가지 관점에서 혹은 4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제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심포지엄의 장점으로 서술해 주셔도 충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객관식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 발표자가 계속 바뀌어서 집중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발표자가 바뀔 때마다 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계속 바뀌니까 청중이 그래도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번에 저 입장에서 들어보면서 집중도가 높아진다. 그다음 일반 강의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다. 그냥 강의식보다는 많은 학생이 참여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 여러분이 딱 느끼셨겠지만 의견 교환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청중은 질문만 하기 때문에 참여가 너무 제한된다. 청중의 참여도는 제한된다. 이 심포지엄을 만약에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대표자 학생들이 아닌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토론자 간에도 의견 교류가 없습니다. 대표자들끼리도 의견 교환이 없고 이게 역동적이지 못하고 단조롭긴 하지만 왜 쓴다?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심포지엄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심포지엄을 써서 서로 어떤 입장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적용하면 된다? 그 다음 포럼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포럼 형식을 진행하며 어떤 토의의 어떤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것으로 심포지엄과 포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탁 토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